네. 자, 그러면 310페이지 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 표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국세청 제공 자료의 증빙 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액 및 정산명세를 수행하시오. 자, 김현철의 연말정산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메뉴를 실행하시냐면 여러분들 좀 지금 열려 있는 거 좀 닫아 주시고요. 자, 열려 있는 거 좀 닫아 주시고 인사급여 메뉴에 있는 요 메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근무 중에 있는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사람 연말정산을 모두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연말 탭이 여기 있거든요. 연말 탭에 지금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고요. 저 위에 있는 전사원을 클릭하겠습니다. 전사원 하신 다음에 연말 사원을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세 사람의 급여 자료가 모두 불러집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김현철 씨 선택을 해보시면은 김현철 씨의 정산 명세 탭에 보이는 내용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자료에서 불러온 자료예요. 한번 이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동일 씨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할 때 요 양식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과 같은 양식인데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21번의 총급여. 이 총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소득공제, 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1297만 5천 원이 공제가 됐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5152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적사항 기본공제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명, 그 다음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2명, 장애인 추가공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다 이제 굉장히 많네요. 인적공제가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270만원 소득공제 받았고, 건강보험료 239만 9,400원 납부한 것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 모두 받은 것을 차감하면 차감 소득금액이 3,342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뭐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거 입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과세표준은 오른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여기 3,442만 5,600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받는 것을 추가로 입력하게 되면 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으로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이 이만큼이에요. 산출된 세액이 이만큼. 그래서 이 산출된 세액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요. 자녀 1명에 대한 세액공제 15만원 적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의 세액공제 계가 8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결정세액. 그러니까 아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이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294만 3,840원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제 그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결정세액은 이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 실효세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기 아까 21번에 있었던 총급여에 대해서 결정된 세액 294만 3천 현재 840원이 그 비율을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그래요. 자기 총급여의 결정세액이 몇 %냐. 네, 지금은 실효세율이 4.6% 나옵니다만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보다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47만 5,650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이 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환급받을 세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의 자료 1번은 무슨 자료냐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서 출력한 자료다 이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국세청 로고가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옆에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뭐뭐뭐에 의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이다라고 국세청에서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 내역 요 리스트가 카드사별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그리고 일반 도서 공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소득 공제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것은 일반하고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이 1,900만 원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입력하느냐? 자, 여러분 김현철 선택을 하셨으면 신용카드라는 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김현철 본인에 대한 이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항목이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도서공연, 박물관 등의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여기 신용카드 여기다가 6번에다 입력하면 일반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자료라고 하는 그 줄에다가요. 여기다가 1,6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오른쪽으로 쭉 가서 거의 10번에 있죠. 10번에 국세청 자료 줄에다가 2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그 바로 옆에 있죠. 전통시장 사용분 옆에 11번에다가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합니다. 1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여기 1,900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용카드 김현철 씨 사용한 것을 입력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신용카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자녀 거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신용카드는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뭐 배우자도 신용카드가 배우자도 있다. 근데 배우자도 소득이 없으면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현철 말고 만약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입력 대상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인 밑에 여기 관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등록한 부양가족의 이름이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장일이가 만약에 이용한 거다. 그러면 장일이를 클릭해서 확인한 다음에 장일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금 전에 김현철 씨 사용 내역 입력하듯이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지금 1,900만 원을 입력을 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로는 얼마만큼의 소득공제, 즉 과세표준을 줄여드는지 과세표준이 감소하는지를 보려면은 정산명세에 가보시면 알아요. 정산명세,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표입니다. 정산명세에 소득공제는 좌측에 있거든요. 왼쪽에. 그래서 저 끝에 가보시면은 그 밖에 소득공제의 42번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인데 여기 1,900만 원 보일 거예요. 사용금액. 그 옆에 115만 원이 있죠. 115만 원 소득공제 받은 거예요. 1,900만 원에 대해서 한 10% 좀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 1,900만 원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사용 총 입력한 건 1,900인데 보시면 일반 1,600은 공제율의 계산을 15%, 전통시장 몇 퍼센트 이렇게 공제율이 계산되어 있고 그것도 공제 가능한 금액이다. 사용 금액은 360만 원, 이제 공제율로 계산하면 360만 원이 나오는데 또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이 공제율 계산에서 또 다른 요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11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300인데 115만 원이니까 우리가 115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이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15만 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하면 정산명세의 소득공제는 왼편으로, 세액공제는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고 소득공제는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欄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죠.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같은 탭에다 입력을 하는데요. 자, 사용자가 김두식이에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자료일의 사용자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김현철 본인이니까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현금 영수증 사용자가 형제자매라면 입력하면 안 돼요. 네, 김두식의 주민번호를 보니까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입력 가능하죠. 신용카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고요. 소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거는 입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니까 김두식 씨가 소득이 없다면 입력하고 소득이 있으면 입력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신용카드 탭에 가셔가지고 아까 김장희를 불러냈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김장희를 지울까요? 여기 클릭을 해서 위에 있는 삭제해서 해가지고 지우겠습니다. 자, 본인 밑에 아까 김장희를 꺼냈으면 지워주시고 본인 밑에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김두식 메뉴에 있죠. 김두식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김두식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면은 소득공제라는 탭에 한번 가보실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 부양가족의 이름과 기본공제 여부가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김두식 씨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부친이 소득이 있다면 기본이 부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이는 60세 이상인데 부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김두식
부친이 소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없는 부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자, 신용카드 탭에 다시 가서 김두식이 불러져 있죠. 국세청 줄에 현금 영수증 8번이죠. 예, 거기에다가 일반이니까 현금 영수증 거기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거기에 정산 명세에 아까 그 자리에 같이 합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정산 명세 가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900이었는데 2,200으로 바뀌었고 네, 옆에 소득공제 금액이 조금 늘었죠.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에 있는 자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좀 덥죠? 자, 이번에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 국세청에서 제공한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네, 보험료 자료입니다. 자, 보험료 자료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선 계약자가 지금 연말정산 소득자 본인인가를 잘 보시고, 계약자가 소득자, 즉 연말정산하는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 보험의 종류가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해야 돼요. 저축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가 소득세,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만족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는 그 직계 존속이다 그러면 60세 이상, 또 소득은 없어야 되고, 또 직계 비속이다 그러면은 20세 이하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야 되고, 또 배우자다라고 하면은 배우자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 등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같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하면서 그걸 볼 텐데, 먼저 김현철이면 소득자 본인이잖아요. 소득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무조건 입력이 돼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입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위에 보면 탭에 보험료 탭이 없잖아요. 또 뭐도 없냐면 교육비 탭도 없죠. 자, 교육비 보험료 이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득공제로 들어가면 돼요. 소득공제. 소득공제 클릭해 보세요. 거기에 보험료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 가면은 교육비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요 하얗게 되어 있는 곳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하얀 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입력할 때 나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 여기 기본이 부로 돼 있으면 보험료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이 부로 돼 있으면. 그래서 먼저 김현철 거는 본인 거니까 국세청 보장성에다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80만 원이죠. 납입 금액이. 네, 800 00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은은 여기 보니까 성명에 박정은을 찾아보면 배우자입니다. 만약에 박정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부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냥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줄에 여기다가 70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이 있는데, 김재철이 여기 동생이에요. 동생이
장애인인데 만약에 소득이 있었다면 장애인도 여기 기본공제에 부라고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부라고 돼 있을 텐데 장애인이라고 돼 있으면 소득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따로 옆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국세청줄에 장애인 칸에다가 9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9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입력을 따로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는 한도 체크가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 원까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 원. 이게 한도가 다르거든요. 각각 있어요. 각각. 그래서 이거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모두 240만 원 다 입력을 했지만 한도가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도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이제 소득 이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240이 아니고 190만 원만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한번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명세 탭에 가셔가지고 보험료는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별세액공제 있고요. 거기 61번에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240만 원의 보험료를 입력했는데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150 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한도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90만 원이니까 90만 원 모두 반영이 됐죠.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면은 190만 원. 지출한 금액으로 보면은 240만 원.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만큼을 세액공제해주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금액의 12%, 그러니까 100만 원의 12% 12만 원에다가 90만 원의 15%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세액공제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걸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5만 5천 원만큼 세액에서 공제되는 건 우리가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은 소득공제. 그래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로 해주는 거고, 보험료는 세금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니까 밑에 보시니까 지금 여기 실효세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아까 4점 몇이었는데 지금 3.7까지 떨어져 있고요. 아까는 여기 맨 밑에 77번에 차감 징수세액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로 마이너스 14만 5천 원 환급세액으로 바뀌어져 있죠.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 12페이지 자료 4번을 보시면은 의료비 지출 내역이죠. 이것도 국세청 자료입니다. 환자 김현철 본인이죠.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1인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경구입비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50만 원 이내로 줄여서 우리가 의료비를 입력해 준다는 거. 근데 지금 안경은 없습니다. 김현철 씨. 네, 80만 원 모두 입력이 됩니다. 여기 혹시라도 가끔 시험에서요. 의료비 지출 내역 중에 무슨 한약방에서 보약을 지었다든가 이런 거 또는 가끔 또 뭐가 나오더라? 미용을 위해서 뭐 성형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거 그건 것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대개 자료 설명에서 넣어줍니다. 의료비 중에 얼마는 무슨 지출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80만 원 의료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의료비 탭이 따로 있어요.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항목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가 지금 김현철이잖아요. 예, 본인이죠. 김현철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료비 아까 정리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은 XX 나이도 보지 않고 소득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부양가족 명단에 있으면 다 입력하면 돼요. 예, 나이도 볼 필요가 없고 소득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 이름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양가족 명단에 없는 사람이면요, 해당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급처 상호, 원래는 이제 상호라는 것은 무슨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국세청 자료에는 현 땡땡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호가 몰라요 어디인지. 그래서 이거 국세청 자료는 입력을 안 해요. 사업자 번호도 입력 안 하고 의료증빙 코드에서 1번 해줘요. 국세청 자료다 이렇게.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자료도 있어요. 그거를 입력할 때는 이거 입력해야 됩니다. 상호, 사업자 번호 이거 입력하는 거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는 그런 자료가 이렇게 땡땡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증빙 코드를 국세청으로 해주면 이건 돼요. 그리고 건수는 이거 하나의 그 의료비 지출 내역 이 서류 하나를 한 건으로 봐요. 그래서 1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원이 여러 개 있더라도 건수는 한 건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지급액 800000. 자, 그 옆에 실손의료보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실손의료보험을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우리가 의료비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그 보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입력해 주게 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이 돼요. 예. 보험료 받은 거.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줍니다. 예. 실손의료보험료 얼마를 수령했다. 그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없지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난임시술, 중증질환의 환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리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미수가는 새로 추가가 됐네요.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네. 이거 뭐냐면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4가지 항목에 해당되면은 세액공제율이 좀 더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은 거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 의료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X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요, 자료가 의료비 자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환자가 황순이고요. 그런데 밑에 자료를 이제 의료비 지출 내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 구입비 같은 거 이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보니까 황순이가 이제 어머니인데 모친이 안경 구입비가 70만 원 지출이 됐었어요. 그거 포함해서 모친의 의료비가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모친 의료비를 얼마로 입력해야 되느냐? 380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380으로. 왜 그러냐면 안경이 지금 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자, 의료비의 두 번째 줄을 이제 입력해요. 부양가족 관계 코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황순이 소득자의 직계전속 확인. 의료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 건수는 한 건,
자, 황순희 씨의 의료비는 380만 원으로 입력한다. 380만 원. 자, 실손 의료보험료 받은 내용 없습니다.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의료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의료비 총 지출액은 460만 원이에요. 자, 정산명세 가보시면은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죠. 의료비도 62번에 여기 460만 원 보이는 건 의료비 지출 금액이에요. 460만 원 이거는.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의료비 지출액 합계 46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은 266만 5천 원이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총급의 3%를 뺍니다. 네. 그래서 총급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 안 하면은 의료비 지출 대상 금액이 0으로 나와요. 0으로.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내가 분명히 의료비 영수증이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가 왜 내가 하나도 없지? 그거는 의료비 지출액이 내 총급여의 3% 이하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의료비 지출액의 약 12%, 또 15%, 여기 15%네요. 15%. 이렇게 난임시수는 30% 적용해주고 이게 좀 다릅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15% 적용했네요. 그래서 39만 9,750원이 적용됐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면 옆에 세액공제가 더 늘어났죠. 자, 다음 페이지 자료 6번이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요, 연말정산을 한 사람 거를 내는데 자료를 6개까지 이렇게 주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자료 한 3개 줘요. 3개. 금방 입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자료를 여러 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교육비. 자, 교육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된다.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입력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자녀이면. 그러나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직계 존속은. 그걸 아셔야 되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아까 그 정리표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비가 대학교까지만 돼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자녀들에 대한 거. 그러면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거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장일이가 96년생 자녀네요. 자녀예요. 김현철 씨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입력해서는 안 되는 자료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줬다고 해서 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료가 7번째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교육비입니다. 자, 학생이 김차일입니다. 03년생 자녀네요. 그리고 교육비 구분해 보니까 대학교입니다. 자녀의 대학교는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한도는 아까 그 안경 같은 경우는 한도를 체크를 못하는 이유가 의료비에 입력하는 항목 중에 안경이 항목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면 70만 원 입력하더라도 50만 원 한도를 체크해낼 수가 있겠는데 안경 항목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줄여가지고 입력을 했죠. 예. 그런데 교육비 이런 거는 대학생 교육비 이런 거는 대학생 이렇게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육비가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입력하면 알아서 한도가 체크될 겁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느냐? 교육비는 여기 탭이 없잖아요. 탭이 없는 것은 어디다 입력하느냐? 소득 공제에 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보험료도 소득 공제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김차일이라는 자녀를 찾고요.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가면 여기에 교육비가 있어요. 여기 구분에 클릭을 하면은 1, 2, 3이 있는데 취학 전,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대학생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윗줄 아랫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위에가 국세청, 밑에는 국세청 외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 영수증이 국세청으로 집계된 것은 국세청 줄에다 입력하는 거고 지금 이게 지금 다 국세청 자료예요. 그런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발급한 거, 예. 아니면 학교에서 발급한 거 이런 것은 그 밑에 줄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 집계된 거니까 위에다가 더블 클릭을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850만 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액공제로 적용이 됐겠죠. 한번 가볼까요? 정산명세 가보시면은 특별세액공제죠. 교육비도. 그래서 여기 63번에 850만원 교육비 지출 금액 중에서 여기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은 850만원 모두가 공제 대상 금액이네요. 예, 왜냐하면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그래서 850만원에 대해서 15%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5% 적용하니까 127만 5천원이다. 네, 확인. 여기 127만 5천원 세액 공제가 부쩍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실효세율이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환급받을 세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중고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는 교육비 지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많이 받죠. 1,000만 원 냈으면 15%면은 150만 원 세금 공제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다 적용 못 받죠? 900만 원 한도니까 900만 원에 15%라고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자료 마지막 거. 자료 8번이 있습니다. 기부금. 자, 기부자가 누구냐? 김현철입니다. 김현철. 자, 우리가 기부금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일 경우는 본인 것만. 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이 요건은 안 따지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당연히 입력 가능한 거고, 만약에 기부자가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라면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정치자금이 있으면 또 정치자금 빼고 이런 것 등을 챙겨야 됩니다. 자, 지금은 기부자가 소득자니까요. 정치자금도 다 입력하고 나머지도 입력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탭으로 갈까요? 기부금 탭이 있죠. 네.
자, 관계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본인 김현철을 확인해 주면 돼요. 네, 넘어왔습니다. 자, 기부처가 거기 국세청 자료에도 기부금은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 상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해요. 네, 13 사업자 번호 13883 016332 엔터 치고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자, 그렇게 입력하고 코드로 넘어가 보면요, 밑에 메시지를 보셔야 돼. 이 코드가 뭐냐? 메시지에 보면 법내가 나와 있죠. 10번이면 법정기부금, 20번이면 정치기부금, 40분이면 지정기부금, 41번이면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이니까 20이라고 코드를 넣는 거예요. 자, 건수는 한 건이죠. 1. 기부 대상 금액은 30만 원이죠. 300,000 엔터. 구분은 국세청 자료이죠. 예, 만약에 국세청 자료가 아닌 기부금 영수증으로 한다 그러면 기타 하는 거예요. 이건 국세청 자료를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국세청. 금전으로 기부했죠? 예, 금전. 이렇게 입력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역시 본인이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또 김현철을 또 불러내요. 자, 대한적십사사의 사업자 번호 있습니다. 203 82 00639 상호는 대한적십자사. 자, 밑에 보시면은 물론 그 기부금 영수증에도 법정 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의 코드를 찾으시면 돼. 몇 번이에요? 네, 10번이네요. 10 입력하십니다. 건수는 하나. 기부금액 20만 원. 엔터. 구분 국세청 금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세액공제는 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소득공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은 바로 명세서로 넘어갔어요. 정산명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산명세 가가지고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반영됐는가 가보세요. 기부금이 64번이거든요. 우리가 정치자금도 넣었고 그 다음에 그 법정기부금도 하나 20만 원 넣었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다 입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 입력할 때는 조금 침착하게 하세요. 자, 기부금 탭에 다시 갑니다. 기부금 탭에 가셔가지고 자, 기부금 입력할 때만 요거를 한 번 더 해주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요거까지 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탭에 가가지고 여기에 그 기부금 조정명세 있죠. 여기 예, 기부금 조정명세에 가면은 당해년도 밑에는 전년도 이렇게 시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그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로 다시 옆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밑에서 말이죠. 또 그 공제액 플러스 정산명세 반영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공제금액 더하기 정산명세 반영. 이걸 또 한번 눌러줘요. 클릭.
그러면 안내 반영한다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 거하고 전년도 거 함께 반영이 되어서 정산 명세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기부금에서만 명세 해당 연도 거 명세 입력하고 나서 그 옆에 조정 명세로 다시 한번 간다. 거기에 가서 정산 명세 보내기에 가가지고 여기 밑에 공제 계산 공제 금액 더하기 정산 명세 반영을 눌러서 예해주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보세요. 정산 명세 가보시면은 자 64번에 정치자금에서는 9만원 3만원 해서 12만원 세액공제 받고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에서는 4만원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끝났습니다. 실효세율은 0.8%고 216만 4,3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3명 거 하면은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